어제 불쑥 윤어게인이라는 이름으로 창당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소위 윤석열 신당의 발표 일정이 4시간 만에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아버지처럼 청년 정치에 함께하려는 뜻이 있다면서도 국민의힘의 거센 압박 등의 이유를 들며 발표를 취소한 건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선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역풍까지 불 거라며 자진 탈당 요구도 나왔습니다. 12.3 내란 사태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신당 창당 소동 등이 벌어지자 보수 성향 신문들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이었던 김계리 베이철 변호사 등은 지난 18일 열겠다던 윤어게인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4시간여 만에 취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금은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할 때라며 기자회견을 만류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날 카카오톡 공보방 윤어게인 신당 내외신 기자단 방을 만들어 약 500명의 기자들을 초대했다가 기자들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17일은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대상의 미디어데이, 18일은 이들의 비전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후 19일자 주말판 신문지면에선 윤 전 대통령 관련 논란들이 국민의힘 대선 판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대표적 보수지로 꼽히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관련 기사를 주요하게 배치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일면 탄핵 2주 지나도록 윤의 수렁 못 벗어난 국힘 기사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모두 저마다 반 이재명을 띄우며 지지율 상승을 시도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손절 등 중도 외연 확장을 시도하기보다는 이미 결집돼 있는 보수 지지층의 눈치를 주로 살피다가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 사면 윤신당 창당 소동 빅텐트 변수되나 기사는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신당 창당 움직임이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란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난감한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다만 구 여권 일각에선 윤석열 신당 창당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모델처럼 보수 진영의 세를 불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작년 4월 총선 당시 진보 진영은 민주당 조국혁신당으로 분화됐는데 오히려 전체 의석수가 예상보다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라며 다만 이럴 경우 반 이재명 빅텐트 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했습니다. 중앙일보 주말판 중앙선대위는 6면 한덕수 일주일 새 2%에서 7% 들썩이는 반명 빅텐트론 기사는 윤어게인 신당 창당 기자회견 소동을 두고 당과 후보들은 어떻게든 불리한 구도를 뒤집어보려고 몸부림치는데 뒤통수에 난데없이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의 익명 발언을 전했습니다. 사설에서는 좀 더 강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사설 윤어게인 신당 소동, 부랴부랴 거리두기 나선 국힘 주자들은 파면 결정에 승복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이 신당 창당 계획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언급하면서 사실이라면 그 비현실적 인식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 사설은 국민의힘은 그간 계엄 탄핵 국면에서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행태를 보여왔다.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에도 한때 집권 여당으로서의 뼈를 깎는 성찰도 책임지는 자세도 볼 수 없었다며 18일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중도층에서 22% 지지율을 얻어 더불어민주당 44%의 절반에 그친 이유가 뭐겠나. 파면 뒤에도 상식 박 언행을 이어가는 전직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상태로는 보수의 미래가 없다는 사전 경고인 셈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 이상하고 황당한 윤신당 소동에서 윤 전 대통령 주변에서 신당 해프닝이 벌어진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에 앞서 이상하다라며 이미 탄핵 찬성 반대로 갈라져 있는 국민의힘 쪽에 또 신당을 만들어 무얼 하자는 건가. 계엄 파동으로 국힘 쪽은 다 합쳐도 이기기 힘들어졌는데 대체 무슨 속셈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계엄으로 파면된 전 대통령이 자숙하지 않고 신당을 만들어 정치를 한다면 상식 있는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파면된 뒤 이기고 돌아왔다. 대통령 3년 하나 5년 하나 마찬가지라는 윤 전 대통령 발언만큼이나 황당하다면서 지금은 윤 전 대통령의 절제와 자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두고 갈등을 보인 것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한심할 정도로 밀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으니 지지층도 혀를 찬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수지로 분류되지 않는 신문 중에서는 한국일보도 같은 날 사설, 파면 대통령 앞세운 신당 공감 없겠나에서 신당 창당 세력의 언론 홍보를 위한 오픈 채팅방 비밀번호가 계엄 선포일인 1203인 것은 창당 추진 세력의 모력사적 인식을 보여준다며 당장의 정치 세력화보다 여론을 떠보면서 극렬 지지층을 통해 입김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했습니다. 한국일보 사설은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자숙하고 자중하는 게 마땅하다.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는 걸 막으려면 국민의힘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신당 창당을 막기 위해 힘을 썼다고 하니 다행이나 이는 대선에 앞서 보수 분열을 우려해서 때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정당이라면 이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하는 게 순리이고 상식이라며
수권 정당이 되려면 보수 결집이 아니라 보수 재건을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방송사에선 MBC 뉴스데스크가 18일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창당에 일절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은 크게 술렁였다. 대외적으로는 해프닝으로 평가절하했지만 당내에선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중도층 역풍을 살 거란 우려가 나왔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선 한편은 창당에서 살아남으려 하고 한편에선 주저앉혀 기득권을 붙잡으려 한다며 좀비들의 각축장 같다는 비아냥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SBS 8뉴스도 같은 날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신당 창당 소동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고 전한 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탈당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이를 두고 잘못이 있다고 잘라내는 건 구태다. 윤 전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같은 갑론을박이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JTBC 뉴스룸은 윤 전 대통령의 나는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는 메시지가 오히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사이 탈당 논쟁만 부추겼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뉴스군은 당내에선 이른바 윤석열 신당 창당 해프닝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논란으로 번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우리 김계리가. 많은 분들이 예상했죠. 저거 정치하려고 그런다. 자기 욕심이다. 뻔하다 했는데, 네. 아유, 좀 참지, 대선 이후 지선, 국면에서 한 올해 말이나 할 줄 알았더니 벌써 나왔어. 왜냐하면 나를 잊지 말아요 같아. 예, 물 들어갔을 때 노져와야지. 윤 어게인 신당. 원래 윤석열 신당 하다가 좀 욕먹었나 봐. 그래서 윤 어게인 신당 창당을 발표했다가 더 웃겨. 진짜. 딱 청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젊은 변호인들 걔들이 왜 했겠어. 지들 탐욕이 한 거 아니냐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 탐욕을 실현시켜야 되잖아. 네. 자 신당 창당해가지고 우리 이제 좀 파일을 가져보자. 그래야 나중에 뭐 국힘이 와야 되든 뭐 하든 합치면서 우리 지분 얻고 우리 지역구 얻고 자리 얻고 할 거 아니야. 창당을 결심했다 했어요. 그런데 대단하다 진짜. 4시간 만에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보류. 윤 대통령 만류. 아니 근데 처음에 만들기 전에 상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만류했을까요? 아, 윤석열하고 네. 상의했을 것이다. 상의 안 했- 겉으로는 상의 안 했다고 하지.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만류를 했다. 그럼 뭐야? 윤석열이 이용해 먹은 건가? 야,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줘. 왜냐하면 요즘 국힘에서 전화를 잘 안 받는다는 소문이 있거든. 윤석열, 이제 김건희 전화를. 선긋기?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액션을 한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곤 한데, 자, 쟤들 뭐 한 걸까요, 의원님? 그 개몽당이라고 하지 왜 굳이 윤어게인 신당이라고 했을까? 김계리가 지금 인생에서 가장 떠 있을 텐데. 그렇죠. 김계리는 누군지 아실 거고 배의철은 아세요? 누군지? 배우철 처음 들어요. 제가 다른 데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 배의철이가 처음에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저는 이 시기적으로 지금 배의철이 등장해서 더 기분 나쁘고 황당한데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유족들 돕겠다고 팽목항에서 이렇게 숙식하면서 네. 이거 돕는 변호사라고 처음에 배의철이 떴어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유족들 의사와 무관하게 뒷구멍으로 딴짓한 게 너무 많이 밝혀져가지고 유족들이 쫓아냈어 사실상. 그러고 나서 거길 욕하기 시작한 거야. 그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게 있는 줄 아냐. 내가 어머나, 폭로하겠다. 뭘 폭로했는데. 어머나. 그런 애들인 거야.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처음에는 막 뭐 헌신적인 변호사 어쩌고 하면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기서 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잘 모르고 그러니까 서울지방 변호사 회장 막 또 이런 데 출마를 한다 제가. 진짜 자기 탐욕이 엄청난 친구. 아이고 나 저거.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이제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액션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요거 징검다리 삼아가지고 요거 이제 자기 프로필 이게 프로필이 돼요? 만드는 거지 뭐. 나도 윤 어게인 차트. 저 나이를 거쳐왔지만 참 난 저 나이 때 저렇게 산다는 게 내 입장에서 참 이해가 안 되네 정말. 그냥 이래야 되는데. 왜 부끄러우면 우리의 몫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 속에 신당을 창당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진짜 형편없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렇지. 자기네들끼리 자화자찬하고 어이구야 원래 부끄러워라. 그렇게 끼리끼리 그러니까 모이긴 진짜- 하는 건데. 너무 심각하네요. 아이 저런 피 안 타고 나온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저기 가서 살았으면 어쩔 뻔했어. 내 친구가 김계리라고만 해도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울 정도예요. 생각해봐요. 이거 전 국민이 얼마나 봐봐 그 엄청 부끄럽죠. 김계리가 친구라는 거 상상만 해도. 너무 전 바로 실제 친구도 아닌데. 네, 생각만 해도. 나는 봐봐 학교 선배 윤석열 고 만우 선배 만으로 반성하세요, 김건희 진짜. 있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후배라고 심우정이 있지. 심우정 사수.
그다음에 뭐 저기 하다가 지낸 이복현이 있지. 다 인물들이요. 어떻게 사세요? 진짜? 거기다가 또 학교 선배 여자 중에 나경원이도 있지. 와 대단하시다. 나는 어떻게 살겠어 정말. 친했어. 지금이라도 어떻게 좀 개몽을 해보세요.